일단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는 했습니다. 이재명 네. 대통령이. 근데 이제 실제로 만날 수 있을지,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언제 만날지가 지금 관심인데 네. 당장 가장 빠른 일정 중에 하나가 G7 정상회담입니다. 15일에 네.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때 만나서 회담을 가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 만나서는 우선 아이스 브레이킹 정도 하지 않을까. 네, 근데 그래도 결국은 미국에게 한국은 또 굉장히 중요한 나라기 때문에 네. 한미 정상회담은 성사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우선 그래서 G7에서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좀 돌발적인 발언을 하길 또 유명하잖아요. 네. 이럴 때 이 이 자리에서 좀 네. 어떤 돌발 발언이나 이런 게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선 약간 저희 그러니까 친미 정권이 아니라는 좀 우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불식시키고 우리는 예. 실용 외교다 이런 인식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화가 통하네라고 생각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좀 충동적으로 정말 나의 좋은 친구다 이러면서 또 회담이 성사될 수도 있고요. 지금은 우선 약간 일론 머스크랑 이렇게 논쟁하느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바빴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이제 좀 백악관에서 언급도 안 되고 그런 게 아닐까. 그래서 약간은 관망세지만 정상회담에서 좀 물꼬를 트면 충분히 긍정적인 결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관망 기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날 이 시간에 방송을 하면서 백악관의 메시지를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하길래 첫 메시지가 그게 나와서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네. 이런 걸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중국에 대한 대중국 뭐 제재 같은 것들에 동참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네. 압박할 가능성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께서 야당 후보 시절에 그런 발언을 좀 많이 하셨잖아요. 이제 친중국적인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네. 또 지금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하고 관세로 나를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친중 정권이 바로 중국 옆에 있는 한국에서 됐다는 게 좀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G7에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을 좀 불식시키면서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상호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다음 달 8일까지입니다. 관세 협상이 만약에 타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긴다는 방침인데 일단 그간에 그 두 차례 실무진 협의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과정이 어땠나요? 우선 기술 협의를 통해서 실무진들이 이제 잘 설득을 한 것 같고요. 미국에서 이제 3월 무역 보고서에서 한국의 그런 우려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 30개월 소고기라든지 뭐 유전자 조합 농산물에 대한 거라든지 뭐 개인 정보에 대한 국외 유출 뭐 이런 부분 우려를 잘 전달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실무진에서 잘 설득을 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이외에 대해서 아무튼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해결할지 그런 게 잘 설득이 된다 그러면 이제 기본 관세 10%에 상호 관세 15%인데 우선 상호 관세 15%라도 좀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자동차 철강 쪽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되면 한국 경제에도 되게 크게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새로 취임한 대통령이 어떤 협의를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저쪽이 워낙 종잡을 수가 없어서 머리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